네,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저는 여러분과 함께 태국어를 공부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플로이쌤입니다. 네, 여러분 자음은 좀 다들 외우셨나요? 다 외우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모음을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모음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태국어의 모음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배우기에 앞서서 태국어의 모음의 특징 몇 가지를 조금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여기 지금 봐주시면은 태국어 막 이상한 또 글자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웠으면은 조금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어항이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은 제가 표시를 하는 요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태국어의 모음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태국어의 모음은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태국어의 모음은 총 32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모음은 또 장모음과 단모음으로 구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태국어의 모음은 장단모음이 존재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방금 이 그림에서처럼, 이 글자에서처럼 태국어의 모음은 사방에 붙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렇게 한 가지 이런 이 네 글자가 한 번에 이제 뭐 네 가지의 형태가 한 번에 붙어서 하나의 모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태국어의 모음을 몇 가지 카테고리별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 모음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단순 모음이란 뭐냐? 발음할 때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게 바로 포인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모양이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모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요게 다 모음이 돼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그리는 거는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태국어의 모음은 동그라미가 있다면 동그라미부터 그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동그라미가 없다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단모음 아가 되고요. 이번에는 이 친구는 많이 봤었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얘는 장모음 아가 돼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뭐냐? 우리 이 짝대기 꼭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공부할 때 저도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거 짝대기 꼭 표시를 해야 되나? 안 하면 틀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짝대기를 안 해버릇한다. 그러면 발음할 때도 구분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장모음이면은 꼭 이 짝대기를 한국어로 읽을 때도 표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단어와 함께 결합을 해보자면은 자, 요거 우리 공부하셨으면 다 지금 아셔야 돼요. 쩌짠이죠. 쩌짠에 하니까 얘는 짜가 돼요. 짜 하면은 뭐뭐 할 것이다가 되고요. 이번에는 뭐마죠? 뭐마의 하면은 길게 마 하면은 오다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 자음은 바로 이와 이인데요. 자, 이번에 또 요게 모음이 돼요. 그래서 먼저 자음이 하트라고 봤을 때 자음이 있고 위에다가 모자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얘는 짧게 끝나는 단모음 이가 되고요. 만약에 또 자음이 있다 그러면은 모자를 그리고 살짝 짝대기를 올려주신다 하면 얘는 짝대기가 있으니까 길게 이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 그러면 우리 한번 단어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커콰이에다가 이에다가 디귿이니까 킷이 되는 거죠. 킷 하면 생각하다가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엔 장모음이죠. 길게 해주셔야 돼요. 니 하면 요거는 좋다란 뜻이 돼요. 다음 모음은 또 이렇게 모자가 있죠. 그래서 다음 모음 바로 으와 으인데요. 첫 번째 단모음부터 보자면 여기가 또 모음이 되고요. 자, 먼저 이렇게 또 자음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모자 그리고 오른쪽에다 동그라미 살짝 그려주시면 단모음 으가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는 자음이 또 있다. 그 다음에 모자를 그리고 짝대기 2개, 그 다음에 어항까지 그려주시면 장모음 으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단어로 보자면 터퉁에다가 으에다가 그 다음에 응어응우니까 얘는 퉁이 되겠죠? 퉁 하면 얘는 도착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커콰이에다가 으니까 그가 되겠죠. 그 하면은 즉 뭐뭐이다, 바로 뭐뭐이다 라는 뜻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바로 장모음
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장모음 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침이 오면은 뒤에 어항이 사라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시를 조금 갖고 왔는데요. 자, 요거는 컥화이에 의해서 그가 되죠. 그 하면 즉 뭐뭐이다라 그랬죠. 근데 내가 만약에 니은을 붙여서 큰을 쓰고 싶어요. 큰을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가 배운 거로는 아이고 요거 말고 우리가 배운 거로는 요렇게 쓰고 요거 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쓰고 니은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받침이 오면 중간에 어항을 삭제해 주시고 요런 식으로 써주셔야 된다. 그러면 요게 바로 근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하면 밤이란 뜻이 돼요. 그 다음 하나 더 보자면 요거는 뭐마에다가 으니까 무가 되겠죠. 무 하면 손이 돼요. 근데 만약에 또 디귿이라는 받침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무 어항을 지우고 바로 종자음을 가져와야지 우리가 올바른 표기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무 하면은 어둡다라는 뜻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다음 모음은 이제 우와 우인데요. 자, 요번에도 여기가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트가 있고 살짝 오른쪽에다가 구같이 생긴 걸 해주시면은 단모음 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버바이마이처럼 살짝 생긴 거를 해주시면은 요거는 장모음 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제가 예시를 갖고 와봤는데요. 먼저 똑같이 더대기죠. 똑같이 더대기에다가 이렇게 짧게 하면은 얘는 누가 돼요. 근데 만약에 더대기에다가 장모음을 한다. 그러면 누가 돼요. 그래서 봐주시면은 누 하면은 꾸짖다, 혼내다라는 뜻이 되고요. 누 하면 보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말씀이지만 태국어는 이렇게 장단 모음이 존재하고 요거를 잘 지켜서 발음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나 보다 말하고 싶어. 근데 누라고 한다. 그럼 태국인들 귀에는 이게 혼내다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발음을 할 때 장단모음을 잘 지켜주셔야지 그게 성조에도 영향을 가고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국어를 쓸 때, 한국어로 쓸 때 요 짝대기, 장모음이라면 꼭 이 짝대기를 잊지 말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지 발음을 할 때도 그나마 조금 우리가 장단모음 구분해서 발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누와 누는 다르다는 점. 그 다음 또 봐주시면은 이번에는 와 에요. 그래서 얘는 봐주시면 요게 모음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가 되는 거고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아까 요게 뭐였죠? 바로 단모음 아였죠. 우리가 앞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 요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게 하나의 단모음 표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음에 이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짧게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이렇게 길게 장모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사실상 좋은 게 뭐냐? 반절만 외우면 되죠. 우리가 요거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들어가 있네? 짧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없네? 길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이인 에와 에가 되는데 이때 발음할 때 조금 중요한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을 양옆으로 찍고 살짝 에 또는 에 요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미소를 짓듯이 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단어와 함께 보자면 떴다오랑 와서 요거 때가 되죠. 때 하면은 발로 차다가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요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봐볼게요. 중요한 단어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거 음절이 두 개인 거예요. 요렇게 두 개가 되는데 먼저 요거 에에다가 워웬이죠. 그러면 워웬에다가 에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리을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었죠? 럴링은 리을이다 라고 했었죠. 요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바로
웨라 요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 웨라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이 리을리을이기 때문에 리을리은 앞으로 사실 발음이 이 리을 발음이 가요. 그래서 웨라 요렇게 해주셔야지 올바른 발음이 되고 웨라 하면 뭐냐? 태국에서 시간이란 뜻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짝대기가 두 개가 있고 또 단모음보 있죠. 얘는 에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엔 요게 빠졌죠? 그러면 길게 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아이인데요. 우리가 사실 요거와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뭐냐? 일단 한국어로 표기도 다르죠? 얘는 에고요. 얘는 에가 돼요. 그리고 발음할 때 아까 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에였다면 얘는 위아래로 입을 벌리고 혀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래서 에 요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올바른 발음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봐주시면은 자 또 우리가 자음과 한번 결합을 해보면 얘는 럴링이니까 레가 되고 레 하면은 그리고 란 뜻이 돼요. and 뭐뭐와 과 그리고 이번에는 종자음이 왔죠. 받침이 와서 얘는 땡이 돼요. 땡 하면은 얘는 깨지다 라는 뜻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다음 자음은 바로 오와 오예요. 그래서 자 얘도 요렇게가 다음 자음이 아니라 다음 모음이죠. 요렇게가 모음이 되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요거는 요렇게 키가 커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자음과 붙어 있을 때 키가 아예 커야 되고요. 우리가 이 모음을 배우면은 또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러르아죠. 러르아와 일단 동그라미 방향이 다르고요. 그리고 키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똑같이 요 단모음이 붙어 있으면 얘는 짧게 오 그리고 요게 빠지면 길게 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그려서 요렇게 쓴다. 그럼 이거는 로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키를 꼭 높이 그려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단어와 함께 보자면은 또 이렇게 오에다가 쌍기역 붙어서 고가 되죠. 영어의 go가 돼요. 쉽죠? 그 다음 이번에는 또 뭐마와 여기 응어응가 지금 종자음으로 왔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 되냐? 어떻게 읽어야 되냐? 모에다가 이응이니까 몽이 돼요. 몽 하면은 우리가 몇 시, 뭐 1시, 2시 할 때 그 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다음 모음은 이번에는 어와 어예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자, 먼저 요렇게가 모음이고요. 요렇게가 모음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트가 자음이라면은 이게 단모음 어가 되고요. 단모음 그리고 어항이 여기서 어항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 그럼 요게 장모음 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 봐주시면 또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꺼까이에다가 지금 왔죠? 그럼 얘는 꺼가 돼요. 꺼.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이렇게 왔죠. 선생님 이거 뭔가요? 하나하나 천천히 볼게요. 이응에다가 어에다가 쌍기역, 즉 기역이 왔으니까 얘는 억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면 나가다란 뜻이 되고 우리 꺼 하면은 섬이 돼요. 그래서 태국 여행을 많이 가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코피피, 뭐 코란. 그때 사실 코가 다 이렇게 섬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란, 뭐 코창 이게 아니라 꺼창 이런 식으로 꼭 섬은 꺼로 발음해 주시면 좋겠죠? 네, 다음 자음은 이상하게 생겼죠. 사실 요 모음은 자꾸 자음이라고 하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요 모음은 우리가 사실 앞에서 저 할 때 배웠었는데요. 잠깐 나왔었죠. 잠깐 나왔었는데 봐주시면은 얘는 이상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이렇게 되는 모음인데요. 자, 먼저 여기서 모음은 요렇게가 모음이고요.
이렇게 요거 없으니까 장모음이 되겠죠. 얘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단순 모음은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발음을 해주셔야 되냐? 의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그리고 의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의어라는 모음이 또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얘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의의 입 모양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어 소리를 내려고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의어가 아니라 그래서 입 모양이 변화하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발음을 하다가 살짝 변한 순간 다른 소리가 되기 때문에 입 모양을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의의 입 모양 그리고 어 소리 내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또 단어와 함께 자음과 함께 보면은 여약과 만났죠? 여약은 Y 소리가 나니까 여약에다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여가 돼요. 여 하면 우리 여여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여여가 아니라 여여 이렇게 많다란 뜻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이번에는 장모음이죠. 장모음 쩌짠 중자음이 쩌짠과 만났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쯔어가 아니라 이렇게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평성으로 만나다란 뜻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단모음을 다 공부를 해봤는데요. 단모음의 포인트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발음을 할 때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발음을 해준다면 모음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